신지우의 미스테리아. 범인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곧 범인이란 단서와 물증, 신문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그때가 돼야 범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만, 이와 반대로 적절해 보이는 단서와 적절해 보이는 증거를 취합한다면 사실과 상관없이 범인을 직접 구성하는 것 또한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던 많은 사건들은 공권력의 수사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맹목적인 신용에 의해 희석되고 금방 묻혀져 왔습니다. 경찰은 진범을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밖의 공권력 또한 우리를 위해 헌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달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라는 커다란 틈을 만들게 됐습니다. 2007년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새벽 이른 시간,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수원고등학교 본관 건물 앞에서 16살의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학교에서 시체가 발견되자 경찰은 같은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이라 생각했지만 확인 결과 재학생이 아니었고 교복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팔다리에 많은 피멍 자국과 옷이나 행색이 지저분했던 것을 봐선 노숙을 하던 소녀가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이라 판단해 수사에 들어갔지만 생각과 다르게 수사는 오염만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수원역에 상주하는 노숙자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에 들어간 결과 사건이 발생한 수원고등학교와 수원역의 노숙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원역 일대에서 노숙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대장 같은 사람이 있는데 죽은 애가 그 대장의 돈을 훔쳐 도망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은 거야. 그래서 밑에 있던 노숙자들이 수원고등학교 안에 시체를 내다버린 거지. 경찰은 이 소문의 시작을 찾기 위해 인근 노숙자들을 집중 조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원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20대 나 씨와 송 씨를 용의자로 체포하는데 이들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검찰은 신문을 통해 이끌어낸 자백을 토대로 나 씨를 공범으로, 송 씨를 상해치사 혐의의 주범으로 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합니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죽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 방법이 없던 경찰은 고민 끝에 피해자의 사진과 옷을 인터넷에 공개했고 TV에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2007년 6월 30일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피해자의 유가족을 찾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의 김양이며 노숙자가 아닌 가출 청소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김양은 2달간 이름 없는 노숙소녀로 지내다 가족에게 돌아갔고 수원의 어느 병원에서 부모님과 친척 2~3명이 빈소를 지키는 가운데 조용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빈곤한 처지였던 김양의 부모는 350만 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할 형편이 안 돼 빈소의 영정사진만 겨우 준비했고 흔한 조화 하나 놔주지 못한 채 장례식 다음날 딸을 화장해 산기슭에 뿌렸습니다.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2007년 12월 나 씨와 송 씨의 재판이 끝나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달이 지난 2008년 1월 23일 검찰은 5명의 가출 청소년을 잡아들이며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역 가출소녀 살인사건의 진범을 잡았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취조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던 청소년들이 막상 법정에 서자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석에 선 아이들은 모두 검사가 자백을 의도적으로 유도했고 위협까지 했다고 증언하자 먼저 체포돼 있던 노숙자들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두하게 되는데 이들도 아이들과 자신들은 소녀를 죽인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검사는 완강히 범행을 주장했고 2008년 7월 수원지방법원이 노숙 청소년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형을 선고하자 결국 아이들 측에서 증언한 송 씨는 위증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항소로 2심 공판이 열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던 청소년들은 국선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검사로부터 죽였다고 자백하라는 협박 사실을 다시 밝히게 되는데 이 결정적인 증거는 경찰의 신문 과정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선 검사가 신문 도중 청소년들에게 자백을 하도록 유도와 위협뿐 아니라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사건 사실을 반복하면서 각인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실로 2009년 1월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가출 청소년 5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위증죄를 받은 노숙자 송 씨에겐 다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엔 송 씨가 피해자 김양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당하자 결국 재항고 끝에 대법원 재판이 결정됐고 여기서 송 씨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송 씨는 이미 2012년 8월에 5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상황이라 억울한 형을 산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 중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변호사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은 그동안의 수사가 모두 허위였고 다시 모든 게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7명의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었지만 결국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왜 정확한 물증 하나 없이 이들을 범인이라 단정해 기소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해 누명을 쓰고 1년에 가까운 옥살이를 한 7명의 피해자들이 추가된 사건으로 이들은 억울한 옥살이의 대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10월 26일 이들 피해자에게 1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진범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검찰의 강압 수사를 여과 없이 보여준 사건으로 범인을 만들어내려다 정작 진짜 범인을 놓치게 된 경우가 됐습니다. 신지유의 미스테리아. 이번 사건은 2007년 경기도 수원에서 일어난 노숙소녀 살인사건이었습니다.